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라TV 제임스 알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오늘 LA 등 미 전국 제외투표소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한국 대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허브 웨스턴 전 LA 시의장이 한인타운 10지구 임시 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의회가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LA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LA 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자, 2월 23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8시부터는 한인 유권자들의 한국 대선 투표가 미국 곳곳에서 설치된 제외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LA에서는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 첫날인 오늘 LA 등 미국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LA를 비롯해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8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제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53,073명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 68,224명과 비교하면 22.2% 감소한 것입니다. 오늘 LA에서는 오전 8시 투표소가 열리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한인들은 비록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들어도 한인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오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제외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각 제외투표소 입구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여부를 점검하는 체온 측정기와 손 소독제 등이 배치됐습니다. 체온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유권자들은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제외선거인 신분을 입증하는 영주권과 비자 원본 등을 지참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등 신분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시의회가 어제 허브 웨스턴 전 시의원을 10지구 임시 시의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마크 릴리 토머스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10지구 시의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피터 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브 웨스턴 전 LA 시의장이 10지구 시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마크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을 대신한 임시 시의원 자격입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이 정직으로 공석이 된 10지구의 웨슨 전 시의장을 10지구 임시 시의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슨 시의원은 오는 11월까지 10지구 시의원직을 수행합니다.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및 사기 등 20여 개 범죄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시의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은 USC 전직 학장과 공모해 총 20개에 달하는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에 메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마크 리들리 토머스 시의원 지지자들은 시청 앞에서 법정 대항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플라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카운티도 이번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제네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해서 백신 접종자들은 오는 금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저녁에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발표했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3월 중순이나 3월 말이 되어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가급적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시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가 5마일씩 낮춰집니다. 시의회가 어제 LA 지역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카플런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일제히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안으로 에릭 걸세티 시장이 설명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네, 6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어제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갖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TV 토론회는 캐런 바스 연방 하원 의원, 조 부스카이노,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 그리고 멜 윌슨 전 MTA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억만장자 릭 카루스 후보는 이날 토론회는 불참석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관람객석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토론회 도중 한 방청객이 고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다가 강제 퇴장당했고 한 남성은 무대 위로 뛰어나가다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No one wants cops in Los Angeles, Joe. You're a cop yourself. You're running a pro-cop, anti-unhoused campaign. You hate poor people. The people on council don't even like you, Joe. 또 다른 남성도 관중석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퇴장당하는 등 토론 내내 방청객들의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 노숙자 문제, 경찰 예산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고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제외하기는 나머지 4명의 시장 후보들이 경찰 인력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후보들은 LA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숙자 문제를 지목하고 노숙자 쉘터 확대 등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한동안 감소하던 이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 1월 미국의 이민자 인구가 4,66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가 처음으로 4,6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2일 이민연구센터 CIS는 미국의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가 지난 1월 4,66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이민자 인구가 지난해 극적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185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CIS의 이민자 인구 추정치는 연방인구조사국의 월간 CPS 현재 인구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민자 인구가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중반까지는 규모가 감소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반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비자 처리 업무가 재개되고 불법 이민이 급증한 것이 급격한 이민자 인구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2021년 1월과 2022년 1월 사이에 160만 명이 증가했지만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2월과 8월 사이에는 1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과 2022년 1월 사이의 이민자 인구 증가는 거의 220만 명, 즉 연간 11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77만 명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지난해 외국 태생 증가의 70%인 110만 명을 차지해 외국 태생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불법 이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2%로 112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민자 비율은 향후 몇 년 안에 1890년 14.8%, 1910년 14.7%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런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미국 임산부 사망률이 5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NCHS는 2020년 미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여성은 8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10만 명당 이러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임산부 사망률이 23.8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은 2018년은 17.4, 2019년은 20.1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카나다의 임산부 사망률이 7.5이어서 미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친구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은 10대가 폐혈증으로 두 팔과 손가락을 절단한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10대 남성이 친구가 남긴 음식을 먹고 폐혈증 등으로 두 다리와 손가락을 절단한 스토리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사추세츠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사연입니다. 이 의학 저널에는 최근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 등으로 두 다리와 손가락 전부를 절단하게 된 19살 남성의 사연이 게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룸메이트가 남겨둔 음식을 먹고 복통과 메스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맥박이 분당 166회까지 올라가고 체온도 40도까지 치솟으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신에 자줏빛 얼룩이 생기는 등 몸 상태가 악화했습니다. 의료진은 해당 남성의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폐혈증은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 혈액 등이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로 치명률이 50%에 달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세균 감염으로 이 남성의 신장이 망가지고 혈액 응고가 진행되는 상태였으며 혈액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막 염구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26일 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피부가 과사해 무릎 아래 다리와 손가락 10개를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룸메이트는 역시 전날 같은 음식을 먹고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에 세균이 들어가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은 버나드 슈 박사의 유튜브 채널 슈비뮤에 소개된 후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사실상 전쟁 준비 상태에 돌입했고 러시아는 병력을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피터 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 속에서 일촉즉발 전쟁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에 전국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칠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역의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예비군 소집을 발표하면서 18세에서 60세 사이 예비역이 징병 대상이라고 밝혀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또 민간인들에게 총기 소유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면 당장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는 러시아가 전면 공격을 위한 병력 100%를 집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CNN에 나온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침공에 필요한 모든 군사력을 100% 가까이 집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전차, 장갑차, 대포, 보병 그리고 특수전 부대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80%는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중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가 464.85포인트 1.3%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84%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57%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인회가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징 is 키 프로그램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세입자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의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끝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지역 개발국 DHCD는 3월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52억 달러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야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